안녕하세요. 영남이공대학교에서 2020년 9월, 11월 제공하는 토픽 특강 시간입니다. 저희들은요, 9월부터 11월까지 토픽2 특강을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 교재는 토픽 비법, 실전 모의고사라는 박희정의 교재로 1교시 듣기와 쓰기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박수현 교수님이 교육을 진행을 하시게 되시고요. 2교시 읽기 유형은 수요일, 목요일 이수민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저는 박수현이고요. 10주 동안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토픽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주 가운데 4주 월요일이고요. 듣기 유형 11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듣기 유형 11은 여러분 앞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즉 앞의 내용 그리고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파악하다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알죠,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해야 해요. 앞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치하는 내용 고르는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1 비법 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1에 대한 비법 노트. 앞의 내용 파악하기 유형은 듣기 내용 바로 앞에 우리가 듣는 거 있죠. 우리 내용을 들을 거예요. 그 듣는 내용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왔을지 무엇을 한다고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면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특별하게 첫 번째 문장을 가장 잘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을 하다, 상상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추측하다. 몰라요. 실제로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합니다. 예상합니다. 추측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기 내용의 첫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전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하는지를 예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내용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해요. 다음으로 여러분, 듣기 내용에 따라서 앞의 내용의 대화가
원인의 결과의 관계인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 반대되는 이야기인지를 잘 알아서, 파악해서 알아서 정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골라야 합니다.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어서 반대,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내용 파악하기,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 잘 풀 수 있습니까? 잘 풀 수 있게 만들어야죠. 매우 그렇다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음 유형의 해설을 읽고 어떤 점이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어떤 점이 어려워요? 그렇죠. 첫 문장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문장 예상이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유형별 문제 한번 39번, 4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두 번 읽지요. 그렇죠. 자, 이 담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렇죠? 이 대화의 앞의 내용, 앞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잘 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 무엇을 잘 들어야 해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잘 골라야 합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잘 골라야 하는 것. 자, 그래서 1, 2, 3, 4, 1, 2, 3, 4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감소하는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일을 할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소비하는 사람도 줄게 되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니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게 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 정책 시행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낸 것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감소하는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일을 할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소비하는 사람도 줄게 되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니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게 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 정책 시행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낸 것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9번. (40번) 자, 여러분, 문제를 잘 풀어보았습니까? 문제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문제. 그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토픽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인구 문제에 관한 것은 항상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인구 문제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노인 인구 문제가 꼭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출산율에 관한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쓰기에도 한번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39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매년 항상 무엇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출산율은 분명히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죠. 출산율 한번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출산율이 있네요. 그냥 봐도 쭉쭉쭉쭉 내려가죠. 합계 출산율 사상 최저치 경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뭐예요? 출산율은 여자 한 명이 평생 살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 낳습니다.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아기를 몇 명 낳아요 라는 거예요. 아기를 몇 명 낳아요? 선생님은 아기 두 명을 낳았어요. 여러분들은 아기 몇 명 낳을 거예요? 결혼하고? 아니면 결혼 안 해도 아기 낳을 수 있지 뭐. 자, 그런데 2009년에 아기를 몇 명 낳아요? 1.15명.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부터 한번 볼까? 이거를 한번 먼저 볼까요? 1970년에 아기를 몇 명 낳아요? 4.53명.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4.53명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1980년에 2.6명, 1.53명, 점점 출생아 수. 여성 한 명이 아기를 몇 명을 낳아요 라고 했는데 1970년에는 5명 낳았어요. 그리고 3명 낳고 그런데 지금은 0.92명. 여자 한 명이 아기 한 명을 안 낳아요. 놀랍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그 2명이잖아. 1명, 2명. 1명, 2명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몇 명 낳아요? 아기를 0.92명 낳아요. 2명이 낳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죠?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없어. 아기가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2명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는 1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람의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라는 거죠. 아이쿠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담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맞죠?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자 한 명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낳는 아기의 수가 한 명이 안 되고 있죠. 2번, 지속적이다 라고 하는 건 지는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구 감소.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 파란색은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예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데 점점점 조금만 태어나요. 이제 사망자 수입니다. 사람이 죽어요. 사망자. 노인이 많으면 노인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으면 사람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기는 줄어들고 노인의 숫자는 증가하니까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숫자. 이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사실 구는 입이에요. 입. 눈, 코, 입. 지금 선생님 입. 입으로 소리도 내고 입으로 이런 소리도 냈죠? 입입니다. 이런 입에서 입술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이 한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인구라고 하면 사람의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다라는 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감은 줄어들다. 줄다라고 할게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만약에 5 빼기 3은 2. 이게 바로 감이에요. 감하다, 줄다. 요게 줄다라는 거고요. 소는 작다, 적다. 숫자가 작아지고 적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줄다라는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빼기.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정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한국. 베트남은 베트남 정부.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 각 나라, 국가 되겠네요. 나라와 국가에서, 나라와 국가에서 인구 정책 관련, 사람의 숫자, 정책, 정은 정부입니다. 괜찮죠? 정은 정부이고 책은 방법입니다. 정부의 방법, 방책, 방법, 해결 방법. 무슨 방법이요? 해결 방법. 정부가 해결 방법에 관련은 뭐뭐에 대하여 라는 어휘입니다. 관련은 명사인데요. 정확한 뜻은 명사에 대해
대해서라는 문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이 있어요. 1번 무엇을 합니다. 2번 무엇을 합니다. 3번 무엇을 합니다. 어떤 1, 2, 3, 4 이런 각각의 방법들을 숫자가 여러 개인 방법들을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은 강호동, 강력하다, 강하다, 강하다라는 뜻이고 화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경제의 불황으로 요즘 경제 돈 힘들어요. 그죠? 진짜 힘든 것 같아. 경제는 돈과 관련된 것, 돈. 그죠? 돈과 관련된 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돈은 회사나 또 은행이나 시장, 은행 이런 등 것들과 관계된 것을 경제라고 하죠. 또 주식 이런 것도 있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경제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가 불황입니다. 불은 아니다, 나쁘다 뭐 이런 뜻이고요. 황은 상황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나쁩니다. 그죠? 돈, 회사, 주식, 은행, 시장 이런 게 지금 상황이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인구가 사람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작아져요, 적어져요. 그런데 그 속도는 빠르기의 정도. 자동차가 사람은 보통 1시간에 4km를 가요. 1시간에 4km를 가죠. 1시간에. 그런데 자동차로 가면 뭐 어때요? 120km? 이거는 천천히 가죠. 자동차로 1시간에 120km를 가면 이거는 빠르기죠. 빠르다. 요런 것들 자동차로 몇 킬로로 가요? 몇 킬로로 가요? 이거를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가 빠른 거? 비행기 빠르죠. 맞죠. 비행기 빠르고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경제, 돈 때문에 사람의 숫자, 아기를 안 낳는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 3, 4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다음 40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세요. 1번. 작년에 처음 소비 가능 인구가 줄었습니다. 소비 가능? 소비는요, 여러분, 소비는 무엇입니까? 소비는 돈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쓰다, 물건을 사다, 이것을 소비라고 하고요. 소비의 반대말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은 소비 손이 아닌데 돈인데 돈을 쓰다. 생산은 물건을 만들다, 돈을 벌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비는 돈을 쓰고 물건을 사는 인구가 줄었다. 그런데 우리 태어나면 무조건 돈 쓰는데 선생님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옷 샀는데 그죠? 아기 태어나자마자 기저귀도 사고 옷도 사고 아기 옷 사고 아기 먹을 것도 사고 아기 우유도 사고 또 뭐 많이 샀는데 선생님은 엄청 많이 샀는데 그죠? 우리는 태어나면 무조건 소비해요. 죽을 때까지 소비해요.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치카치카 이빨도 닦고요. 죽을 때까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그죠? 라면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빵 점심 먹었어요? 빵 먹고 싶다. 와 치킨도 먹고 싶네요. 근데 선생님 다이어트해서 다이어트 오늘 운동할 거예요. 아무튼 운동을 할라 쳐도 맞죠, 여러분? 맞죠? 운동복도 사야 되고 우리는 항상 돈을 씁니다. 그런데 소비 인구가 줄었다. 돈을 쓰는 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가능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인구, 사람의 숫자가 줄었다, 적어졌다라는 뜻입니다. 2번 정부 아까 했죠. 대한민국이 지원하다는 건 돕다라는 겁니다. 돕다.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주고 있어요. 지원하다. 돈을 주고 돕고 있습니다. 지원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나라가 돕는 것을 지원하다라고 해요. 정부가 돕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아기를 낳는 것이 출은 밖으로 나오다라는 것이고 산은 생산하다, 아기를 낳다 이런 뜻도 되겠죠. 출산율, 율은 뭐예요? 율은 퍼센트입니다. 율은 몇 퍼센트예요? 이게 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 퍼센트, 출산, 아기를 낳다. 이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오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줄었다, 오르다. 반대의 뜻이죠. 3번. 올해 2020년 인구가 사람의 숫자가 작년하고 비교합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큰 격차로 감소했다. 감소했다랑 줄었다랑 같습니다. 그렇죠? 줄었다와 감소했다 같은데 어떻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감소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감소할 수 있죠? 혹은 이렇게 갑자기 감소할 수 있죠. 숫자가 맞죠? 요렇게 천천히 감소한 게 아니고 크게 감소했다. 큰 격차입니다. 격차는 크게라는 뜻입니다. 격차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감소했습니다. 라는 뜻과 맞습니다. 큰 격차, 갑자기,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갑자기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4번 생산 가능 인구는 생산 가능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맞는 말 같아요. 맞죠? 생산 가능 인구. 아까 생산은 뭐였어요?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버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산은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버는데 생산 가능한, 생산할 수 있어요? 물건을 만들고 돈을 을 수 있다? 가능하다 뭐예요? 할 수 있다. 가능 인구 사람은 무엇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여러분, 저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20대에서 65세까지로 보고 있어요. 보통 20에서 65세까지 성인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이 확실하게 바뀐 건 아닌데 65세부터를 노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5세를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20에서 65세까지.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65세까지 돈을 벌 수 있어요. 노인들 일자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노인 일자리는 적다. 노인 일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상 가능한 수명은 83세. 우리는 83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평균 83세까지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65세, 83세 우리는 20년간 어떻게? 20년간 돈을 못 벌면서 사는 시기가 있다. 그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오세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잘 가르쳐 줄게요. 자, 그래서 20년 동안 돈을 못 번다. 어떻게? 노후 준비. 그죠? 노후 준비 문제를 또 우리가 우리 지난번 토픽 시험에도 뭐 문제가 있었고 보통 고급 문제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39번과 40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고요. 잠시 쉬고 우리 문제를 함께 같이 들으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